안녕하세요. 해충방제백과사전 이프로입니다. 오늘 벌레 없는 집 만들기 3편으로 초파리 편을 준비했습니다. 초파리 하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기로는 노랑 초파리, 즉 과일 초파리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초파리의 문제점이 보고가 됨으로써 초파리의 해결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보는 초파리의 90%가 벼룩파리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보면 초파리는 다 같은 초파리로 생각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초파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유튜브를 통해 공부도 하시고 트랩도 만들어 보시고 하실 텐데 실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초파리가 어떤 초파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일 초파리, 벼룩파리, 작은 뿌리파리, 우리 집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초파리가 이 세 종류 중에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 초파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집에서 나오는 이 세 종류의 초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일 초파리는 눈이 빨갛습니다. 이 노랑 초파리, 즉 과일 초파리는 과일 초파리라 불리는 이유가 있겠죠. 과일이 썩어갈 때 그 알코올 분해가 일어나는데 그 알코올 분해에 반응을 합니다. 과일 초파리는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조금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포춘기에도 많이 포획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을 낳을 때는 한 번에 100개 정도의 알을 낳고 최대 600개 정도의 알을 낳는 걸로, 노랑 초파리가 주로 알을 낳는 곳은 일반 쓰레기통에도 알을 많이 낳지만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특히 많이 알을 낳습니다. 대부분 바닥면에 붙어 있을 때 기어다니는 속도가 느릿느릿하고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날아서 도망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벼룩파리는 과일 초파리의 특징에 거의 정반대되는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눈이 까맣습니다. 벼룩 초파리는 빛에 반응을 잘 합니다. 그래서 포춘기를 잘만 설치해도 많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모기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에 반응을 합니다. 사람 얼굴 주위를 맴맴 도는 원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과일보다는 일반 유기물, 곡물이 썩어간다든가 육류가 썩어간다든가 이런 일반 유기물들의 반응을 더 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식지로는 일반 쓰레기통이 가장 유력하고요. 배수구, 음식물 쓰레기통도 반응을 잘 하지만 일반 쓰레기통에 더 격하게 반응을 하고요. 배수구에도 잘 서식을 합니다. 벼룩파리는 초파리보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손으로 때려잡으려고 하면 일반 초파리는 그냥 날아서 도망가는데 이 벼룩파리는 기어서도 도망갑니다. 손으로 때려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도망갑니다. 나르는 속도도 빠르고 지그작으로 나릅니다. 이렇게 지그작으로 막 날라서 잡으려고 하면 규칙성이 없어서 손바닥으로 잡기가 좀 힘든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르는 특징만 봐도 이것이 과일 초파리인지 벼룩파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특징들을 제외하고 알을 낳고 부화가 돼서 성충이 되는 이 생애 사이클은 비슷합니다. 초파리와 벼룩파리 이 둘 다 외곽에서 집으로 침입하는 종류이기도 하고 내부에서 서식하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초파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성충이 되면 12시간 후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짝짓기 후 2일이 지나면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은 다시 1에서 2일 후에 부화가 됩니다. 그렇게 애벌레가 된다면 4일에서 5일 후에는 다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 기간이 제일 깁니다. 7일인데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번데기 기간 7일, 가장 길다. 이따가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방제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7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성충이 됩니다. 작은 뿌리파리라는 종류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작은 뿌리파리는 대부분 외부에서 침입을 하는 파리입니다. 비중으로 봤을 때 초파리와 벼룩파리보다는 훨씬 더 높게 외부에서 침입을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작은 뿌리파리는 화분파리라고도 부르고요. 버섯파리라고도 부릅니다. 화분에 많이 생겨서 화분파리, 그 유충일 때 버섯을 갉아먹는다고 해서 버섯파리라고도 부릅니다. 이 작은 뿌리파리는 나르는 속도가 초파리나 벼룩파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느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바닥으로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언뜻 보면은 작은 깔따구 같이도 생겼고 좀 확대해서 봐도 일반 파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습성들, 이 차이점들,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해충 방제를 하느냐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방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 초파리와 벼룩파리, 이 집안에서는 이 두 가지 초파리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일 초파리는 과일을 더 좋아하고 벼룩파리는
이 유기물, 일반적으로 쿰쿰한 그런 구린내 같이 썩어가는 이런 음식물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 집안에서 생기는 이 두 가지의 초파리가 거의 공통된 장소에서 발견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통. 집안에서는 구분해서 잘 버리지 않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과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똑같이 썩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식지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서식지를 찾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초파리가 음식물에 알을 낳으면 이 알에서 부화가 되고 애벌레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어디론가 막 기어갑니다. 애벌레 시절은 대략 한 4에서 5일 정도 되는데 기어서 이동을 하는 장소가 곧 번데기가 되는 장소입니다. 서식지로 특정할 만한 곳은 어디냐면 싱크대 하단부가 대표적입니다. 싱크대 하단에 걸레바지를 열면 그 아래쪽으로 번데기를 잔뜩 모아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을 잘 쓰지 않는 집이라면 싱크대 내부에서도 잘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쓰레기통 뚜껑이라든가 쓰레기통 하단부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번데기가 됩니다. 애벌레가 기어서 틈새로 들어갈 때 어느 틈으로 들어갈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시겠죠. 쓰레기통 주변에 어딘가 틈새에 들어갑니다. 가장 가까운 틈새가 쓰레기통 하단이 되는 겁니다. 깨끗이 번데기를 빨아들이거나 닦아내거나 해서 이렇게 서식지를 없애줍니다. 그렇지만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다시 번데기가 되겠죠. 애벌레가 기어와서 우리가 잘 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일반 쓰레기통 관리가 필수겠죠.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는 음식물이 많이 모여 있지 않게 작은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금방금방 이렇게 초파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작은 걸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초파리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멍을 잘 막아도 방충망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더 촘촘한 방충망을 하지 않는 이상 막아내는 건 어렵고요. 이 내부에서부터 이제 초파리를 막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작은 걸 쓰시는 거, 그리고 완전 밀폐형 음식물 쓰레기통을 쓰시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일반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쓰레기통 안에도 과일을 직접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엑기스가 묻은 봉지라든가 육즙이 묻은 봉지 이런 것들을 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굉장한 냄새가 납니다. 끌어모으게 되죠. 구린내도 나고 시큼한 냄새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 냄새들이 과일 초파리나 벼룩파리를 끌어모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끌어모은 이 쓰레기통 이거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덮개가 완벽하게 덮여서 밀폐가 되면 냄새가 안 나오겠죠. 밀폐가 되는 쓰레기통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과 똑같이 일반 쓰레기도 10리터나 20리터 등 좀 작은 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빨리빨리 배출해 주시면 초파리가 들끓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통 관리하면서 번데기를 없애는 등 이런 서식지를 없애는 활동을 하셨다면, 두 번째로 냄새를 없애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식지가 없어지면 냄새가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밀폐를 하고 작은 봉투를 써서 그날그날 배출을 하더라도 또 그날그날 생기는 이 냄새 때문에 생기는 초파리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파리가 엄청 많을 때, 너무 많을 때는 냄새 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냄새 억제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또 나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허브 오일 종류를 쓰레기통에다 뿌려주면 대표적으로 시트로렐라, 라벤더, 유칼립투스 오일 이런 것들을 뿌려주면 초파리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거 좀 자주 뿌려줘야 돼요. 이 음식물 냄새가 결국은 이 오일 냄새를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뿌려줘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오일값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저렴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오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좋겠죠. 에프킬라나 해피홈, 홈키파 이런 약재들, 에어졸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그런 약재 중에 날파리에 기피를 일으키는 레몬 향이라든가 시트러스 계열 쪽에 이런 시큼한 향이 나는 그런 향이 포함된 에어졸을 쓰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쓰레기통에다가 한 번씩 뿌려주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다면 초파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이 살충제가
음식물을 그리고 쓰레기를 한번 뒤덮어서 코팅이 되기 때문에 초파리가 모여드는 것을 조금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또 추가적으로 팁을 드린다면 페브리즈가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전용 페브리즈. 냄새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화장실 전용 페브리즈는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을 정도로 냄새를 강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쓰레기통에다가 살짝만 뿌리신다면 냄새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음식물이나 쓰레기통의 냄새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서식지를 없애기, 두 번째 냄새 관리, 그럼 세 번째로 살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집안에서 살충하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싱크대 위에 막 날아다니는데 싱크대 위에다가 살충제를 막 뿌릴 수가 없겠죠. 함부로. 그릇에 묻을 수도 있고 음식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충제를 뿌릴 때는 주방 하단부 그리고 쓰레기통 내부와 배수구 이렇게 한 세 종류의 스팟이 있는데 그 외에는 살충제를 뿌리게 되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직접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초파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문의가 이제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잡아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어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이게 그냥 날아다니는 성충을 잡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초파리 개체수를 줄여가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초파리 한 마리가 알을 얼마큼 낳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100개를 낳고 일생 동안 600개, 또 어떤 초파리는 다른 파리들은 900개 이렇게 많은 알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충 한 마리를 때려잡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 초파리가 당장에 알 100개를 못 낳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초파리를 퇴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은 파리채로, 전기 파리채도 괜찮고 일반 파리채도 괜찮고 자신 있다면 손바닥으로도 괜찮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초파리를 상대로 한바탕 칼춤을 추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다 때려잡아야 돼요. 최대한 많이. 그렇다면 밤새 초파리가 알을 낳지 못하겠죠. 그리고 초파리 애벌레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스팟,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일반 쓰레기통, 배수구 등 이렇게 초파리들이 주로 모이는 곳에 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성충을 잡고 애벌레를 잡았습니다. 이제 알이 남아있겠죠. 알은 바로바로 죽지 않습니다. 살충제에도 죽지 않고 그냥 치워버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서식지를 없애는 그 방법이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오는데 그렇게 살충을 한 다음에는 그냥 이 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물질들,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2%만의 노하우를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싱크대 쪽에 물기를 많이 남겨두고 주무시게 되면 더 활동이 왕성해지고 번식을 더 열심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주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초파리 없애는 3단계 중에 1번 서식지 없애기, 2번 냄새 관리, 3번 살충, 여기서 2%의 노하우 하나 더, 4번 물기 없애기. 끝. 초파리와 벼룩파리의 방제법 이렇게 지금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집 안에 작은 뿌리파리가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작은 뿌리파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것이 작은 뿌리파리인지 확실히 동정만 된다면 집안에 있는 화분들을 살펴보십시오. 화분에 뿌리파리가 알을 낳고 애벌레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분 위에 살충제를 뿌려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쓰지 않는 싱크대 배수관에서도 가끔 생기는데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뿌리파리가 나온다면 살충제를 칙칙 뿌려주시면 해결됩니다. 뿌리파리는 이렇게 너무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초파리의 특징과 생애 주기 또 그것을 통한 방제법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집안에 초파리가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다 알려드렸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초파리를 없애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